세계 최초 가상화폐 프로그램, 가상화폐에 대한 오해를 탈탈 털고 진실을 알아보는 생방송 토크쇼 코인 넘버 원. 안녕하세요, 배우 윤송아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가상화폐에 대한 진실을 알아볼 블록체이너 하시은 씨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해주는 더 블록체이너 하시은입니다. 하시은이다. 와,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개그맨 이영식 씨. 소개가 좀 약소하네요. 네. 시청자 입장에서 매의 눈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이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인 넘버 원을 다시 한번 찾아준 게스트죠. 국내 1세대 블록체인 전문가 김태원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전문가 김태원입니다. 블록체인이 어려운 기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을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와, 반갑습니다. 네. 다들 첫 방송 나가고 반응이 어땠어요? 저는 그 전화가 엄청 많이 왔어요. 오. 생각보다 뭐 제가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지만은 왜 이렇게 전화를 했나 보면은 저한테 소스를 달라 그러고 언제 사야 되냐고 물어보고 저도 모르잖아요. 저도 그 처음 봤는데 그래서 많이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전화는 전 많이 왔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뭐 사실 비슷비슷했는데 네. 저는 전화보다는 선이 선? 몇 개가 들어와가지고 선자리가 들어오셨어요. 선자리가?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선자리가.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이야. 저도 안 그러니까- 그래도 그 생각을 저는- 했어요. 굉장히 지적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뇌가 섹시한 남자처럼 뇌생남. 나왔다고 해야 되나? 진짜. 근데 저는 좀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결혼까지 아니요, 고민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결혼할 때- 블록체인과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쯤 되면 제가 축의금을 비트코인으로 드릴게요. 와, 진짜로. 멋지다. 맞다. 1 비트코인이 얼마죠? 지금 500만 원 정도.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0.001. 네네. 네. 네. 진짜 선자리가 들어올 정도면 프로그램이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이에요. PD님 아니야, 아마 그게 당장 하나 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냥 공유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코인 넘버 원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으고자 유튜브로 동시 실시간 방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인캐스트 채널을 찾으셔서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 있다고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이 네. 난리가 나야 돼요. 그래요? 난리가 나야 된다고요. 지금 뭐 엄청 많이 네, 들어와주시면 난리가 날 감사하겠습니다. 겁니다. 네.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저희가 질문을 기다려보도록 하면서요. 네. 한 주간의 당신의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핫한 뉴스만을 모아서 한 주간의 화폐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볼까요? 와, 140조의 월가도 눈을 돌렸다고. 이야. 월가면 그 굉장히 유명한 그분 맞죠? 맞죠. 그 분들이죠. 그 네, 은행 그분들. 전 세계 이제 금융권을 움직이는 월가인데 원래 이게 스토리가 좀 있어요. 스토리가 있는 게 한 2012년 정도에 그때가 아마도 최초로 이제 월가 쪽에 이제 블록체인 관계자들이 가서 이제 지금 당시에 이제 몇몇 대표분들이 가서 그분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들리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나온 기사도 있고 한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고 난 뒤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사람들 반응이 시큰둥했다라고 말을 하고 2012년부터 지금 2017년까지 뭐 예를 들면 골드만 삭스나 아니면 뭐 워렌 버핏이나 정말 유명한 투자자들이나 기존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은 신기루다. 이거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한 이번 달쯤에 골드만 삭스에서도 비트코인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기존에 있던 벤처 VC 자본이나 뭐 투자자들도 전부 다 이쪽으로 돈을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막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암호화 화폐 시장 말고 딴 거에 왜 투자하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사실 이제 이 월가가 이런 가상화폐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는 거에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볼 게 이 월가는 이 보수적인 금융이자 전 세계 부의 이제 그 집결지입니다. 이런 그 전통적으로 뭐 금이라든지 뭐 오일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것들을 자산으로 평가하는 이 월가에서 이 그 시은 씨가 말씀하신 대로 이 과거에는 되게 무시를 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나의 그냥 트렌드일 뿐이니까 하나에 그냥 지나가는 트렌드일 뿐이다. 근데 월가가 지금 가상화폐로 눈을 돌렸다는 거는 전 세계 부의 시장의 이동이 예상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월가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월가.
뭐 뉴욕에 저희가 말한 월스트리트죠. 월스트리트의 스트리트를 저희가 가라고 하는데 뭐 세계 금융권들의 모든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세계에 있는 모든 은행들이 다 이제 뉴욕의 월가에서는 자기들이 최소한 은행이 하나 정도는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제 미국 달러를 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할 수. 들리는 뭐 소문에는 이제 모든 아이템은 월가에서 만들고 월가에서 끝을 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 부가 그쪽으로 모여 있는. 약간 뭐 이제 가족처럼 심상치 않은 거죠. 그냥 모두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친가 외가 뭐 월가하고 어떻게 보면 가족 같다는 거니까 그렇게 인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우주로 진출한다고요? 우주면 너무 먼 곳이 진짜?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특성을 여기선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 생각하는 게 가상화폐 그러면 뭐 인터넷이 있어야지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을 개발을 가장 중심적으로 하는 블락스팀이라는 회사가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 4대 정도의 이제 문자 메시지만 딱 보내도 제가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 있는 누구와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 선진국이라는 게 어디에 가든지 간에 엄청 빠른 인터넷 속도를 항상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실 뭐 태평양 아래로도 이런 광 케이블들이 놓여 있는데 이런 게 끊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들은 그 사람들은 아직도 3G가 없어요. 다 이제 피처폰이라고 하죠. 옛날에 쓰시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문자만 보낼 수 문자만 보낼 수 있는 그 폰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전 세계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 수보다 피처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주변에 은행도 없어요. 아프리카라면 나는 이제 원두막에 살고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만들 수는 없고 그랬을 때 SMS로 비트코인을 서로에게 주고받을 수 있고 이걸로 들어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게 이 인공위성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전 세계 인터넷이 끊어지는 상황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또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당연히 인터넷을 저희가 못 쓰잖아요. 그쵸, 못 은행도 또 문을 안 열고. 맞아요. 못 쓰는데 그렇죠. SMS는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그런 식으로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공위성을 사용하지만 나중에는 라디오 시그널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내 재산은 일단 다 옮겨두고 블록체인 상에 다 옮겨두고 그 다음에 뭐 피난을 가든가 그렇게 해도 되고요. 저희 엄마가 얼마 전에 혹시 전쟁 날지 모르니까 좀 금을 좀 비축해 놓으라고 좀 금도 좀 사시고 이랬는데 이게 최후까지 오히려 남아 있을 게 암호화폐, 가상화폐겠네요. 네. 금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휴대성에서 너무 떨어져요. 너무 무거워요. 이거 어떻게 가지고 그거를 전쟁 났는데 내 몸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그냥 금반지 몇 개 정도 끼고 이렇게 달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금이 좀 많으신가 봐요? 네. 좀 있네요. 보니까 딱 좀 눈빛이. 엄마가. 블록스트림이라는 쪽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주목을 해볼 수 있다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진보적인 사회를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보통 인터넷 때문에 우리가 진보적인 사회를 살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인터넷이 이제 앞으로는 아주 구시대적인 네트워크일 수도 있어요. 인터넷은 유선으로 전기 코드가 있어야 돼요. 요즘 다 와이파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와이파이를 사용하려면은 그 와이파이 뒷단에 있는 선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전 세계는 지금 사실상 이 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시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선은 인위적으로 잘라낼 수도 있고 어떻게 이 마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아프리카라는 이런 사각지대가 있어요.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들을 아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기술, 이 블록스토림에서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러면은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의사 방식을 교환하는 수단을 처음으로 한번 등장을 시켜봤다. 그래서 그러한 수단은 지구뿐만이 아니고 달이 아니고 우주에서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론을 재밌는 이론을 제시한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구했다고요? 네. 비트코인이? 사실 이 뉴스는 그렇게 좀 오래된 거예요. 옛날부터 이건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데,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이제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해요.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거는 당연히 그쵸. 성차별이고 뭐 법적으로도 그런 경우 있어요? 네,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는 이제 무슬림 이제 종교적인 이유나 아니면 문화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여성이 이제 가서 함부로 이제 아버지나 아니면 그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이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내 돈이 법적으로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왔는데 이거는 남편이나 아버지한테만 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태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과거에도 몇 가지 재밌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 많은 경우 여성들은 이제 학교도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여자들한테 이제 코딩을 가르쳐요. 컴퓨터로 이제 원거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코딩을 가르치는데 문제는 은행 계좌가 없으니까 네. 이 일을 해도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월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모두가 지갑은 만들 수 있으니까 지갑은 만들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그 사람이 이 아프간 여성들에게 돈을 보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아프간 여성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도움이 된 겁니까? 네. 지금 이거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계속 진행되는 프로젝트예요. 더 확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시은 씨가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 대해서 이제 단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은행 계좌를 못 만든다는 것들 이외에도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각종 상품들도 그냥 동의 없이 파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수령도 남편이 수령을 할 수가 있다는 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대한민국 기준에서 보면 아주 불합리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사회를 살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나라들이 많다는 거죠. 예, 종교적인 이유 그리고 뭐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도 블록체인이 이제 네. 바꿔줄 것들이 아주 많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익명성이 굉장히 평등함을 보장하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뭐 남녀든지 지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어떠한 차별도 없이 공정하게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익명성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가 익명성을 보장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익명성에 특화되어 있는 코인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비트코인은 익명성은 아니고 가명성이라는 건데 가명성. 뭐냐면 내가 결국에는 내 주소로 한 사람 앞에 일단 은행 계좌를 무한정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만들고 난 뒤에 이게 내 거라고 예를 들어 제가 10,000개를 만들었는데 이 10,000개가 제 거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이 외부의 또 다른 방법이. 근데 그게 없는 상에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자유를 보장할 수 있고 좀 더 질 높은 삶을 이제 제공할 수 있고 좋은 면이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 저희가 이 방송을 하면서 많은 이제 그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좋은 것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에 대한 약간 좀 비방하는 글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뭐 말이 되냐? 그 비트코인 그게 사실 이루어질 수 없다. 본인의 어떤 그 견해를 쓴 글들을 봤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올렸을까요? 진짜 되게 부정적이던데. 네, 저는 봤을 때 본인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사기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월가가 이분들이 그래도 금융 세계에서는 가장 똑똑하신 분들이라고 네. 하는데 소위 말해서 그런 똑똑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나온 지 8년이 걸치고 난 뒤 인정을 했어요. 자, 그럼 일반인은 8년보다 그 이상에 걸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부정적인 사례들을 많이 들으세요. 범죄에 사용된다 이런 거 사용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시은 씨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의 익명성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요즘 기업에서도 요즘 뭐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많이 본다고 해요. 본인의 학력이나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스펙들을 가린 채 정말로 실력으로 면접 보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그게 가장 더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합리적인 사람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라면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래하는데 내가 누구고 어떤 것들인지 이제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익명성이지 이런 그 사용 추적 이렇게 뭐 범죄에 사용되거나 여기에 대한 익명성은 전혀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좀 많이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하자면 옛날에 뭐 터미네이터나 아니면 매트릭스 같은 영화들을 보면 그거는 이제 전체주의적 감시가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인간이라는 생물체가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면 이런 암호화 화폐가 저희에게 가능케 하는 거는 이제 익명성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감시에서부터는 저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내가 돈을 쓰는데 김밥을 한 줄 사더라도 누군가는 그거를 감시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건 저에게는 매우 불편한 기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볼 텐데요. 이제 그 본격적인 게 전에 아직 아닌 거죠? 저희가 지금 뉴스 3가지를 소개하다가 너무 이렇게 열띤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우. 거의 막 중간에 이렇게 핫한 분위기가 막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시아경제TV에서는요, 가상화폐 블록체인에 관한 다양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프리 사례 및 적용 사례 스토리가 있는 사연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하단에 주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최초, 세계 최초 가상화폐 프로그램 생방송 토크쇼 코인 넘버 1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블록체인이 바꿀 미래입니다. 블록체인 하면은 저는 좀 레고인가 이렇게 블록이랑 체인이랑 합쳐진 건가 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블록체인에 관해서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좀 이게 가상화폐랑 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좀 헷갈려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날카롭게 질문을 할게요. 왜냐면 블록체인을 모르시는 분들 엄청 많을 겁니다. 저마저도 모르니까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지금부터는 코너 속의 작은 코너로 정말 과감한 질문을 해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 아셨겠죠? 네네네, 물론. 네, 화내시는 거 아니죠? 전혀 아니죠. 무서워요. 왜 자꾸 위협을 하세요? 아니, 그 정도로 저는 왜냐면 시청자 입장에서 다가가고 싶어요. 왜냐면 진짜 맞아요. 이거는 어려워요. 네. 자, 블록체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블록이랑 뭐 체인이랑 섞어놓은 거 아니냐, 뭐 자동차 체인이냐,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블록체인이란 일단 간단하게 쉽게 뭡니까? 쉽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장부인데요. 그러니까, 장부요? 네, 저희가 소위 생각하는 그냥 장부를 그냥 가계부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블록을 이 가계부의 한 장 한 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묶음해 놓은 걸로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장부를 한 장 한 장.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블록을 제가 노트에 있는 데서 한 장을 찢었어요. 찢으면 이 찢은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매칭을 하는 노트는 전 세계에 딱 한 권밖에 없어요. 맞죠? 그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고유한 장부라고 제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장부도 비밀 장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비밀 장부가 있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의 상상력을 요구를 하는데 네 명이 있으면 네 명이서 똑같은 노트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한 장을 찢으면 네 명 전부 다 한 장을 찢는 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마법의 노트이긴 한데 마법의 노트. 투명성과 이제 그 비밀 노트가 없는 그 불가능한 그런 게 되죠. 네, 이해가 되셨나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처음에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시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블록체인은 약간 직접 민주주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거는 대통령 같은 경우도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투표를 진행하게 되면은 약 한 80% 정도가 투표를 진행하고 나머지 20%는 그 80%에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투표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투표한 사람만 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 이제 직접 참여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 책임도 나눠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이렇게 특별히 시은 씨한테 이렇게 좀 화면으로 좀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네, 그러면 일단 한번 보시죠. 이게 얼마나 저도 이게 설명을 하기 가장 힘든 부분 중에서 하나인데 교수님 같은 교수님. 네, 이번 주 이후에는 이런 설명이 없어요. 우리는 학생. 네, 여기 교수님.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저게 예를 들어서 블록 1이라고 하고요. 이게 블록 2라고 하면요. 지금 여기 이전 해시라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해시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해시는 요술의 상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함수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상자에 1을 넣으면
A라는 게 나와요. 근데 2를 넣으면 B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B가 안 나와요. 여기는 요수를 상자에서 2를 넣으면 오메가라는 게 나오고 3을 넣으면 비읍이라는 게 튀어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관성은 없어요. 오메가가 뭐죠? 오메가가 그냥 영양제 아니에요? 오메가3 아니에요? 네네 그 오메가인데 네. 이런 이제 요술의 상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저게 뭔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처음에 넣었던 숫자가 뭔지는. 그러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무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부터 10까지 이 요술 상자에 넣어서 A가 나왔다고 하면 1부터 10까지 다 넣어봐야지 뭐가 A가 나왔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쌍방이 아니고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건데 이것을 이제 해시를 요술 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노트북이 노트 한 장 한 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노트 첫 번째 장이 있는데 첫 번째 장을 요술 상자에 넣어요. 넣으면 뭔가 값이 나오겠죠? 그럼 그 값을 두 번째 장 노트 제일 위에다 쓰고 난 뒤에 두 번째 장을 쫙 채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을 채우고 난 뒤에 그걸 또다시 요술 상자에 넣으면 또 다른 뭔가가 나오겠죠? 그럼 그걸 세 번째 장에 적고 그런 식으로 노트를 다 채워나가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제가 100%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게 전부 다 하나의 노트에서 왔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함수, 이 요술 상자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만약 숫자 하나라도 틀리거나 공백 하나라도 더 들어가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셋째 장까지는 같았는데 누가 공백을 하나 추가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장은 전혀 다른 게 돼버려요. 마지막 장에서 뭐 네 번째 장에서 똑같죠. 해시라는 게 이제 암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암호를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암호를 만드는 이유는 내가 어떤 특정 문자를 숨기고 싶어 해서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진보적인 기술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이제 해시 알고리즘이고요. 해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에서 해시는 계속 이렇게 이 다음 사람끼리 해시로 그러니까 암호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대신에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은 씨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쪽 방향으로 연산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역방향 연산이라고 해서 그 전에 암호를 풀어내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좀 강력한 암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거를 미리 좀 계산을 해서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해서 그 값을 어떻게 빼내서 이렇게 좀 훔치거나 뭐 이런 거는 불가능할까요? 네, 그거는 가능은 해요. 근데 그것은 전 우주에서 네. 먼지가 네. 같은 공간에 먼지 하나가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랑 그 정도 확률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게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채굴이라는 거가 문제를 푸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럼 수학 문제면 내가 그냥 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한번 채굴에 대해서도 이제 블록체인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를 네. 검은색 동글 시청자분들께 네. 얼굴 한번 알겠습니다. 보여주시면서 이 검은색 동그라미 4개가 이제 각각 이제 저희 4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검은색 동그라미 4개가 있고 선생님이 질문을 내요. 요술 상자에 뭐를 넣으면 Z가 나올까? 자, 그러면 이거를 알고 난 뒤에 저희가 열심히 이제 이거를 풀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에 막 숫자를 대입을 하겠죠. 근데 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를 보시면 림보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림보. 네, 이렇게 하는 림보 있잖아요. 림보. 멋인데요? 네, 림보 같은데 뭐냐면 지금 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여기에 무슨 값을 넣어서 동그라미가 지금은 동그라미가 3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3개보다 동그라미가 더 많아서 이거보다 더 작은 숫자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어떻게 이 동그라미가 작은 숫자인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뭐 001 이런 애들은 틀린 거예요. 거절이 되죠. 이건 문제로 못 푼 거예요. 하지만 무한 대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0000 해서 0이 4개가 되는 숫자가 나와요. 아니면 4개가 될 수도 있고 6개가 될 수도 있고 7개가 될 수도 있고 저희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나오면 오케이 그럼 너 문제 풀었어 라고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4명이서 문제를 풀고 있다고 해요. 야 여기에 뭐를 넣으면 Z가 되겠냐? 그럼 막 풀어요. 무한 대입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은 4명이니까 각각 25% 확률로 4명 중에서 1명은 문제를 풀겠죠. 네. 그럼 문제를 풀고 선생님한테 손을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문제를 먼저 풀었다고 해볼게요. 손을 들고 선생님 저 문제 풀었어요 라고 말을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바로 들어요. 아 그래 너가 문제 풀었구나. 나 이제 문제 그만 풀어야지. 하는데 저기 끄트머리에 있는 친구 있잖아요. 저 친구는 약간 늦게 그거 소리가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소리가 좀 늦게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더 늦게 풀거든요. 하지만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전체 4명 중에서 3명이서 합의를 봤잖아요. 합의를 봐서 오케이 그러면 장부가 그런 식으로 바뀌었는가 보다 라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저 마지막에 있는 친구는 문제를 안 풀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해시가 재밌는 게 이 말씀드렸듯이 뭔가를 넣었는데 Z가 나오는 걸 확인하는데 Z에서 이거 거꾸로 이거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역방향으로. 역방향 연산을 못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답을 말할 때는 그럴 거예요. 내가 이 숫자를 넣어보니까 Z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친구들 확인은 되게 간단해요. 그 숫자를 넣어보고 Z라는 답이 나오면 아 그래 너가 풀었네 라고 자기가 이제 이제 검증을 한다고 하죠.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듣다 보니까 저는 사실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동그라미도 많고 하니까 이게 좀 외계 언어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우주 행성이랑 이렇게 티셔츠도 그렇고 이렇게 성화 씨 이해가 가요 외계에서 온 지금 거. 이게? 아니 저는 사실은 여기서 너무 재밌는 어려워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요즘 어렵네요. 그래픽 카드 풍기 현상, 뭐 비트코인 때문에 지금 막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지금 뭐 용산에 그래픽 카드가 남아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방금 전에 시음 씨가 설명해 주셨던 저렇게 빠르게 연산을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문제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숫자를 막 대입도 해야 되고 랜덤으로 해서 퀴즈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고 더 성능 높은 그 사양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런 채굴자들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풍기 현상이 이제 용산에 가서 그래픽 카드를 못 사는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지금 실생활에 쓰이고 있는 거네요? 네. 저는 너무 어려워서 아직까지는 무슨 전문가나 특수 집단에서만 움직이는 현상인가 했거든요. 아니죠. 지금 그래픽카드 통제 현상과 비슷하게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PC방 사장님들이 지금 채굴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PC방을 원래는 운영을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안 왔을 때는 그 PC방 컴퓨터들을 하나하나씩 다 채굴을 하도록 돌려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들은 바로는 몇몇 분은 PC방 이제 사업자 등록은 다 해놨어요. 근데 PC방을 안 열고 그냥 채굴만 해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때때로는. 예. 이 채굴이 더 오히려 그 수익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코인이나 어떤 가상화폐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뭐 PC방이라든지 이제 그런 업들을 하는 것보다 채굴이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빠르게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4명이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누구는 동시에 풀 수도 있고 한 명이 더 빨리 푸는데 약간 타이밍이 어긋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풀다가 나갈 수도 있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듯이 이제 블럭 1이 있고 블럭 2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다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블럭 3을 가지고는 사실 여기서는 지금 저는 2개를 해놨지만 아까는 학생들이 문제지가 4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학생 4명이서 선생님이 준 질문 하나를 푼 문제지가 4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문제지 4개가 저기 점으로 해놓은 게 다 이제 후보예요. 후보 블록. 세 번째 블록은 누가 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학생이 4명이면 4명, 5명이면 5개의 문제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풀어서 저 먼저 풀었어요 하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저희는 3B라고 할 텐데 이 친구가 그럼 블록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블록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약간 그 꼬리 옛날에 그 뭐 정확한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 체육 시간에 많이 했던 거 중에 꼬리 잡기라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줄지어서 어깨를 이렇게 쭉 하고 잡히면 그 뒤에 붙고 뭐 블록체인도 이제 약간 그런 구조로 지금. 질문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블록체인은 각 블록의 해시값들이 쭉 연결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블록체인은 각 블록의 해시값들이 쭉 연결됐기 때문에 그 장부 한 권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진짜 어렵다. 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지금 외국에 온 것 같아요. 외국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애플 딜리셔스 사과를 맛있다는 사랑을 하는 거야. 맛있다고 자랑하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아예 모르는 것보다 조금 좀 이런 형식이구나라는 정도까지는 알겠는데 쉽진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은 씨 같은 경우는 꼭 해주셔야 되는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이상의 쉬운 설명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렇군요. 그 다른 이제 용어로 말씀드리면 이제 개모임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모임. 예. 왜 타이 중앙화 블록체인이 왜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5명에서 개모임을 한다 그러면은 개주가 있잖아요. 개주가 그 돈을 다 가지고 있다가 도망가는 일들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바로 중앙화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모임에서 가장 좋은 거는 돈을 중앙에 모아놓는 게 아니고 서로 줘야 될 돈들을 서로 나눠 가지고 있는 거죠. 개를 좀 하시죠, 개인적으로. 예, 아직 제가 개할 나이는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개할 나이가 아니라고요? 뭐 여행계나 이런 것들은 하지만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중앙에 뭔가를 이 책임 권한을 줬을 때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거. 지금 개모임이라는 게 조금 더 확장된 용어로 보면 은행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더 확장된 용어로 보면 정부나 기관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정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간단하게 이렇게 중앙에다 놔서 위험한 것들은 우리가 나눠서 더 안전성을 도모를 해보자. 나눈다. 예. 그럼 블록체인에도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건가요? 네, 블록체인도 이제 뭐 금융 시스템이 화폐가 이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보다 나은 건데요. 기존의 시스템은 유연하진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 돈의 여러 종류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뭐 금융권이면 금융에서 뭐 화폐의 종류도 나눌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분야에 이거를 접목시키는가에 따라서 블록체인의 성격이 다 달라져요. 어떻게 분리되는데요? 그 종류랑 뭐 이름이랑 그 복잡 미묘한 그게 네, 어떻게 종류는 되나요? 정말 무궁무진하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게 나오고 있고. 한 몇 가지 있나요? 네, 말로 지금은 자 이렇게 코인 이제 몇 개 수로 이렇게, 설명을 예. 드릴게요. 지금 코인 수가 한 이제 900개, 1000개 정도 나왔나요? 네, 네,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더 어떻게 쉽게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블록체인이 얼마나 많아질 것이냐 말씀드리면은 지금 홈페이지 되게 많잖아요. 인터넷상에요. 모두 다 홈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 하나하나가 각각의 블록체인이 될 수도 있고요. 블록체인 개수는 그 정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전문가들 앞이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블록체인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고 블록체인은 어느 범위에 들어가야 됩니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데이터가 있는 모든 부분에는 블록체인이 필요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희가 그 알아듣기 쉽게 그 블록체인과 가장 유사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뭐 개가 가장 비슷한 겁니까 그러면? 어떤 게 개는 가장- 한 사례죠. 이제 블록체인이 왜 필요한지. 그럼 근데 가장 예. 비슷한 건 뭐예요?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정말 우리가 좀 일시적으로 가장 쉬운 거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뭐 인터넷과 가장 비슷하긴 한데. 인터넷. 네, 인터넷.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머리 아프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요? 근데 네네 그러니까 설명이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아니 뭐 그렇다고 칩시다. 네네네. 그런데 기존 금융 시스템도 예를 들어서 해외 송금을 할 때도 거쳐가는 손이 한 9개는 돼요. 기간은 한 7개에서 9개는 거쳐를 가거든요. 복잡해요. 표면에 봤을 때는 전혀 복잡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손을 여러 개를 거쳐 가야 되는 거는 이 돈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아니에요. 이메일을 보낼 때는 사실 다이렉트로 보내면 되잖아요. 아니면 서버를 한 번 거쳐서 가던가. 그런데 돈이 이제 데이터화가 돼버렸어요. 되니까 그 9개의 과정을 하나로 줄인 건데 네. 사실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혁신적이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저 너무 헷갈리는 게 그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퍼블릭과 프라이빗 하면 뭐가 틀린 건지. 네, 퍼블릭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차이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퍼블릭은 이제 투명성, 이제 제가 모든 것을 일단 공개를 네, 다 하면서 공개하고 제공을 하고 프라이빗은 공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누구든지 채굴을 하고 이런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모든 사람이 보는 거는 부담스럽죠. 그쵸. 부담스러운데 블록체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장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 모든 것이 이제 자동화가 돼버리니까 중간중간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일이 줄고 네, 간소화되는 게 굉장히 많고 보안적인 측면에서 뛰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는 좀 다른 말로는 이제 비공개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익명성으로 가버리면 좀 이게 단점도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익명성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그 데이터 기록들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에 반면에서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은행입니다. 은행 내에서 블록체인의 장점인 뭐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그 장점을 수용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시스템에 들어가는데 그 시스템을 누구든지 들여볼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 되게 은행이나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퍼블릭 블록체인을 쉽게 말씀드려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때 예를 들어서 대통령 투표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누가 투표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총 몇 명이 투표를 했고 총 몇 명의 표가 어디로 갔는지 알게 되는 블록체인을 만들 때는 투표 블록체인은 당연히 퍼블릭으로 구성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에 반면에서 은행이나 이렇게 본인의 프라이버시나 아니면 기업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줘야 되는 곳에는 이렇게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들어가는 게 적당하다고 전문가들은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죠? 아니, 조금 알 것 인증이 같긴 안 한데. 된 참여자도 들어갈 수 있고 그걸 좀 악용하려고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는 해커들이나 일반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을 떠나서 블록체인의 구성화 자체가요. 만약에 저희 4명이 개모임 블록체인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 4명은 일단 기본적으로 선량한 사람이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선량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정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이제 그 송하 씨가 말씀하셨던 해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주 비도덕적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블록체인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51% 그러니까 그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동의하면 그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 대다수의 동의는 못 받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는 안전하게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미꾸라지 몇 마리가 물을 흐린다. 예, 물을 흐린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에서는 그 미꾸라지 몇 마리가 그 네트워크 전체를 흐릴 수는 없다고. 일단 뭐 미꾸라지 한번 먹어보고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추어탕이죠. 게릴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일단 모르니까. 네. 게릴라 한번 들어보는 거 어떻습니까? 저희끼리 한번. 별로예요?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모든 것은 블록체인 상에서 네, 블록체인 상에서도 개를 만들 수 있어요. 블록체인 상에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가능해요. 이게 이제 기존의 은행에서는 불가능했던 것 중에서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지갑이 하나 있는 저희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지갑이 있는데 서명이 각각 한 건씩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개모임을 하기 위해서 여기 지갑에 돈을 넣는 거예요. 넣고 나는데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4명 중에서 3명 이상이 서명을 해야지만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안전하죠. 오, 예. 안전하네. 네. 도망갈 일이 없네요. 그러게요. 도망 못 가죠. 저희 네 있잖아요. 명, 저희 4명에서 개모임한다 그래서 만약에 블록체인 방식이 아니라면 아마 제일 나이가 많으신 영식이 형님께서 다 뺏어가시지 않을까. 근데 내가요? 예, 블록체인에서는 그런 내가 일이 왜 뺏어가요? 없거든요. 예. 나이가 많다고 한 뺏어갑니까? 명을 왕따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이 짜고 도망가는 건 가능하겠네요. 그렇지만 그거는 힘들죠. 힘들죠. 사실 힘든 그건 확률. 힘들죠. 그러니까 3명이서 동의하는 걸 해도 되고 4명 있으면 4명 중에서 4명이 다 사인을 해야지만 이 돈이 풀리는 방식을 채택해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지금 송하 씨가 말씀하신 대로 블록체인의 그 리스크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 퍼블릭 블록체인은 특히 좀 노드가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참여자가 많이 생기기 전까지는 분명히 이러한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가상화폐를 개발하거나 이제 운영을 하는 쪽에서는 초반에 이제 그 프리마이닝이라고 해서 먼저 채굴을 좀 많이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드들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어떻게 보면 다수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4명에서 모였으면 3명이 만약에 잘못된 생각을 한다. 그럼 나머지 1명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분명히 블록체인의 리스크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시청자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이 장부를 분산해서 기록하는 방식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장부가 서버가 되고 서버가 여러 개가 된다는 말인가요? 뭐 좀 간단한 대답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채굴하면 생산성 좋은 코인은 뭔가요? 가장 어려운 뭘까요? 여기 참.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인가요? 이렇게? 아니요, 왜냐하면 제가 자, 여기서 제가 하시은 씨를 삼행시라고 적을게요. 예. 해보세요. 하시은 씨. 시은 씨 도대체 언제 알려줄 거야? 자, 지금 알려주라고. 지금 알려줘. 근데 채굴이라는 거가 실시간으로 코인 가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바뀌어요. 제가 계속 25코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코인을 채굴하면 더 좋은가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채굴 계산기들도 있고요. 그럼 계산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난이도나 네. 아니면 그 수학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그걸 위해서 필요한 전력이나 그런 걸 계속 계산하면서 채굴하시는 분들도 자기 장비로 채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끊임없이 이걸 바꾸십니다. 야, 기가 막힌 질문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야, 자, 블록체인의 경우, 죄송합니다. 자, 블록체인의 경우 미들맨이라고 불리우는 중간자 역할이 줄어들어 유익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사회적으로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각종 기관들의 저항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업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저항이 줄이면서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저희가 지자체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의 도덕적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인사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다 거품무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투명해지기 때문이죠. 설 자리가 없어요. 어이구.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보통 지자체들한테 이렇게 지금 뭐 테리강 씨가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정확히 시스템에 들어가려면 오히려 위에서부터 바뀌는 게 아니고 아래서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보통 이제 지자체에 찾아가게 되면 공무원 인사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그리고 국방부로 따졌을 때 요즘 그 군부대 내 폭력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제일 임관했을 때 초기 이 소위들부터 모든 소원 수리부터 인사행정 관리들이 다 블록체인으로 기록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평생 따라다니게 되고요. 본인의 평생 그 인사에 관련된 그 시스템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관리를 잘한 장교들이나 공무원들만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단계를 형성하다 보면 가장 위에도 더 맑아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오히려 위가 아니고 아래서부터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식을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이제 그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들을 얻고 있습니다. 어디 테리강 씨 조금 좀 유익한 정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 마지막 한번 읽어드릴게요. 실생활에서도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블록체인이. 네, 블록체인이 이제 나온 지 10년이 채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실생활에 점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카카오뱅크가 가장 큰 예가 되겠네요. 네. 네, 카카오뱅크가 이제 저희는 그냥 봤을 때 은행 기관 같잖아요. 하지만 그 뒤에서 이 모든 거래들을 처리하는 거를 지금 비트코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못 어허. 느끼잖아요. 왜냐면 서비스가 못 느껴요. 좋으니까. 네. 아, 그렇구나. 그런 진짜로. 식으로 진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기존 금융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명, 9명의 중간 상인들이 있는데 거기서 다 수수료를 떼먹거든요. 네. 다 이해관계자들이죠. 네, 그러면 네. 아래에서 내가 치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유일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뒤에서 7명, 9명을 거치던 거를 한 명으로 줄여버리고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던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저렴하지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이해관계자들이 줄임으로 인해서 그 세이브된 비용이 결국 고객 서비스로 더 확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되게 합리적인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건 될 것 정말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그 아는 형님이 그 건물 사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형님이 계세요. 근데 그 형님께서 절대로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건물을 사면 안 된다. 왜요? 왜요? 그랬더니 왜요? 좋으면 자기가 사겠지.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로. 아니 캐시가 없으니까 못 사니까 아니, 아쉬워서 이렇게 하는 걸 수도 그러니까 있죠. 진짜 좋은 물건은 안 내놓는다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음식도 맛있는 거 있으면 내가 일단 먹고 삼겹살에 제일 맛있는 부위 먹고 그다음에 비계적으로 이렇게 준다든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비트코인 사실 지금 어쨌든 승승장구하고 계시는데 굳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뭐 이렇게 굳이 사실 오픈하는 점점 이게 점점 확산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걸 더 확산시켰을 때 이제 보급이 됐을 때 더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만 알고 원래 발전하기 전에 좀 수익 구조가 좋을 수 있잖아요. 네. 블록체인이라는 그 이제 비트코인을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철옹성 같았던 월가가 비트코인의 이제 가상화폐라는 시장을 인정하게 됐고요. 그 인정하게 된 배경에는 결국에는 이 대중화의 확산 속도에 따른 안전자산이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졌다는 게 하는 이유가 큰 이유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우리만 이 좋은 화폐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널리 알려야지 대중들에게 더 널리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지 결국엔 장기적인 가치 상승 수단으로 더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제 뭐 이제 상장이 되고 더 커지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어찌 나중에는 좀 더 좋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이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시장이 많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 세계 GDP를 봤을 때 GDP나 이런 총 생산량을 봤을 때는 되게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산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DP 얘기 나와서 GD도 비트코인을 할까요? GD를 갑자기요. 제가 답이 있는데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안 있어요. 말하고 뭐가 패스를 있긴 있어요.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끝나면 안 GD도 돼. 왠지 네. GDP 하니까 GD가 따로 말씀을 그럼 이제 드리겠습니다. 비행기 같이 탔는데 뭐 물어보고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네.
박일규님께서 블록체인 또는 가상화폐 관련 직업이 언제 생길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예,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이 생겨나면서 또 이제 요즘 4차 산업혁명에서 모두의 화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AI야 이런 IoT 같은 것들이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갈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자리는 더 많이 창출될 거라고 봅니다.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이제 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시스템이 금융권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더 이상 은행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 거래를 할 때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이 블록체인 시스템이 더 거래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 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가장 먼저 생겨날 직업이 바로 관제 쪽 직업입니다. 블록체인은 컴퓨터입니다. 아무래도 컴퓨터고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보다는 안전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감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AI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쪽 가상화폐 관련 직업은 지금부터 생겨나고 있는 추세고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산업을 모니터링과 관제하는 이 관련 시스템들, 예를 들어서 그쪽에 안전을 관리해주는 직업, 그 보험 직업 이런 것들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이런 곳에서도 블록체인 적용 가능하죠? 네. 실제로 중국이랑 두바이는 그 도시 전체를 블록체인 위에다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IoT나 그런 사물 인터넷 그런 모든 거 있잖아요. 나중에 무인 자동차도 나올 것이며 그런 거를 중앙화된 데서 서버에서 통제를 하면 이제 그 단일 취약점이잖아요. 사실 거기만 해킹하면 그렇죠. 전기를 껐다 켰다, 물을 껐다 켰다 그죠. 그런 게 가능한데 블록체인 위에다 하면 자기들이 관리를 덜 해도 되고 훨씬 더 좋죠.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큰 보안, 스마트 시티는 보안이 100% 장담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 시티는 일반적으로 집에 불을 핸드폰 어플로 집에 불을 켜고 이런 정도 단위가 떠나서 어떤 특정하게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호 체계부터 가장 합리적인 병원과 수술 준비 이런 것들이 도시 전체가 지능형으로 지금 관리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되게 진보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인 씨가 말씀하신 대로 해커 한 명이 어떻게 보면 해커한테 그거를 장악하게 되면 도시 전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블록체인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되게 새로운 얘기 같잖아요. 요즘 또 인공지능 로봇도 생기고 제가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면 또 이렇게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되면 이 로봇들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이상한 상상들이 막 일어나면서 조금 약간 두렵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는 것 근데 같아요. 이건 좀 번외적인 질문인데 4차 혁명 이제 진짜 선두주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휴대폰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엥?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진짜 휴대폰 설마요? 없어지고 인공지능으로 이제 눈앞에 화면이 펼쳐진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지금 실생활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기술들이 경량화가 되고 있습니다. 소형화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소비자분들도 아시는 분들,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구글 글라스 같은 경우도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신선한 충격을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마트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어진다기보다는 스마트폰이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건 이거죠. 콘택트 렌즈 같은 거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 안에 이거를 경량화시키고 콘택트 렌즈 안에 스마트폰 기능을 담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은 굳이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은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네. 진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구글 글라스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단지 디자인이 최악이었어요. 아이고. 최악이 돼. 그거를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그 구글 글라스를 쓰면서 거리를 돌아는 상상이 안 되는데 패러디도 있었잖아요. 나중에 말씀하셨던 콘택트 렌즈를 꼈을 때 아이언맨 수트 입은 것처럼 렌즈만 꼈을 때 렌즈 괜찮다. 360도 다 보이고 그다음에 온도 이런 거 다 보이고 여기 안에 어떻게든지 마이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서한테 이제 가상 비서한테 명령을 내리면 얘가 알아서 다시 하고 VR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미래에는 그러니까 제 자식들은 침대를 안 벗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VR 안경 끼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미래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이 경량화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항공편을 타도 이제 저희가 파리에 직접 가는 것도 전 굉장히 저렴할 텐데 VR을 켜고 쓰고 그다음에 비행기를 타도 그것도 굉장히 똑같은 경험일 거거든요. 네. 인터넷 검색량이 곧 관심의 척도라고 합니다. 2013년도 이후 구글 검색창에서 블록체인 검색량이 무려 1900% 증가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분명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요. 블록체인이 바꿀 미래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벌써 끝난 거예요? 다 같이 인사할까요? 또 벌써 끝났어요? 코인 넘버 원! 잠깐만요.